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아테네 학당에 적혀 있는. 네. 누가 그린 건가? 라파엘로 그렸어.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고 라파엘로 그렸어. 아유, 근데 이게 어디 있게요? 어디 그려졌게요? 성당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선행 지식이 있었어요? 아니면 찍은 거예요? 찍었어요. 제가 원래 어디 성당?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겠지. 베드로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로마 바티칸 성당에 바티칸에 있다 해요. 이게 라파엘로. 근데 여기에서 철학에서 가장 알아야 될 사람이 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봐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철학자들이 다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알아야 돼. 자, 누구 같습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맞아요? 야, 뭔가 아니야? 누가 플라톤 그러면? 아, 그거는 누가 플라톤? 둘 중에 하나 되겠다. 자, 여기 플라톤이다 손들어. 여기 플라톤이다. 플라톤이 오른쪽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가 플라톤이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 근데 여기가 플라톤이다. 오, 우리 저기 뒤에 정혜쌤이랑 여기가 플라톤이에요. 예,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은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주로, 위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이데아. 야, 실제는 저 위에 있어. 니네는 그 실제의 껍데기일 뿐이야. 그 모사품이야. 동물의 비유에 나오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에요. 다 이 물질의 그 내부 안에 있어요. 물론 실제는 있지만 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이데아가 있다 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개별적 형상 안에 진료로 다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그림이고, 이게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게 나오면 한번 아는 척해도 괜찮을 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철학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을 좀 알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책방에 주지다가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보는 책에 너무 이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 꼭 알아야 될 사람들만 제가 관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두 양반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영원한 이데와 모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모든 학문의 아버지고 한 2000년 동안 그 17세기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의 모든 학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근데 존재론을 이해를 하려면 두 사람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필요해요. 물론 인식론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인식론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근대로 오면서 인식론이 칸트에 의해서 정립됐다.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근대로 오면서는 왜 우리 경험론하고 합리론 해갖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 이성하면은 데카르트, 경험하면은 로크하고 베이컨 로크인데 사실은 경험론에서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휴미예요. 나중에 휴미 본성론이니까 그 책에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도 담겨 있고 그게 칸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칸트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중요한 건 이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경험에 의한 게 중요하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조합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이때 인식론을 하나로 합치시켰어요. 그래서 있잖아, 맹목적인 이성은 직권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직권 맹목적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근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들이 대상에 대한 진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해만을 중시를 했는데 칸트가 오면서 아니야 그건 네가 머릿속에서 구성하는 거야. 주체적인 네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인식론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위에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실용주의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공리주의 다 아시죠?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현대 우리 이제 통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이후에 미국 실용주의 이후에 로틴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롤스하고 샌델 이야기인데 왜 한동안 그 정의에 관한 책이 정의라는 무엇인가 있었잖아요. 혹시 읽어본 분 계세요?
읽어보고 이해하셨어요? 모든 사람 엄청 많이 팔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책이 굉장히 이렇게 이 공리주의와 그 이후에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에는 현대 우리의 그 통합교육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변증법적 인물론하고 비판이론 관련돼서 마르크스, 그러니까 구조주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구조다. 그걸 사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소시르예요. 그 다음에 소시르고, 이건 언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이야기도 굉장히 좀 긴 이야기이긴 한데 특히 특수교육 쪽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도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학교 다닐 때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철학자 특수교육학자 둘, 아니 교육학자기도 하고 심리학자기도 하고 비고스키하고 또 하나 삐아제.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했던 의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먼저 언어가 먼저냐. 비고스키와 삐아제 이야기. 자, 근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맨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시르예요. 특히 언어에 관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언어라 하면은 우리가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지시를 해서 그걸 언어를 붙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네. 세상이 있는 하나의 언어적인 구조가 있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야, 세상을.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되게 좀 중요한 이야기라 나중에 다시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시르하고 레베스트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존주의 해갖고 실존주의는 샤르트르예요. 나중에 샤르트르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철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수교육 철학 관련된 것들에 어떤 관심이 있으면 사실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사람만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누구냐면 이쪽은 이제 프랑스 철학자고 이쪽은 이제 주로 독일 철학자예요. 밑에는 근데 사실 철학도 독일 철학하고 프랑스 철학은 굉장히 서로 방향도 다르고 푸는 방식도 달라요. 민족성처럼 어떤 독일 관념론을 아주 그냥 딱딱 부러지게 나오고 이 프랑스 현대 철학들은 보면은 무슨 문학이에요, 문학.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현대 철학에서는 아까 제가 인식론을 한데 모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칸트라고 그랬지. 칸트의 인식론, 관념론을 마지막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겔이에요. 헤겔이 절대정신이라고 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여기서 근대의 어떤 관념론적 철학은 완성이 되고 이후에는 사실은 다양한 철학들이 현대 철학들이 전개가 돼요. 대표적인 인물들 4사람만 하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후설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향이 나중에 현대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철학으로 와서 우리 특수교육 쪽에서 특히 장애나 아니면 장애에 대한 이해, 이쪽에 굉장히 이렇게 장애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철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 구조주의 철학,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샤르트르하고 가타리 들레즈, 푸코까지 이 3사람하고 라깡도 그러네, 레브스도 다 그러네요. 이 사람들하고 여기 데리다의 이론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책은 다 샀어요. 이 사람들 책은.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집에 이 사람한테 진짜로 욕을 받아서 먹었어요. 돈 놈은 책만 그렇게 사냐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게요? 안 읽었게요? 안 읽었죠.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읽어도 뭔 책을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책을 주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철학 공부를 할 때 철학 아카데미나 뭐 아트 앤 스터디 이런 철학 강좌들이 있어요. 저도 한 4, 5년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 개념을 잡고
중고등학교 철학책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오는 철학책들이 있어. 사실 그걸 가지고 전부 이렇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인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전을 사서 목차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차를 보면서 근데 그 강의나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이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 그럼 읽어보면 정말 있어. 그리고 내가 그냥 읽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 이 내용이구나 하고 그래서 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 책들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가타리, 데리타 이런 분들.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네.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철학에서는 들레즈가 요즘에 가장 인기야. 들레즈 철학 하면은 뭐 현대 철학에서는 다 아는 것죠. 근데 사실 되게 위대한 사람이긴 해요. 그 들레즈 잠깐 얘기를 하면은 사실 존재론이라는 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존재론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근데 그 존재론을 다시 생성시킨 사람이 들레즈야. 생성의 존재론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대 그 발전하는 과학들을 전부 다 접목을 해서 사실은 하나의 현대 철학으로 존재론으로 묶은 사람이 들레즈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이데거와 들레즈로 넘어오는 이 라인을 읽어보면 현대 존재론이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아 이런 얘기구나. 근데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에요.